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고 또 반도체주들이 오르고 주요 빅테크주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ISM 제조업 지수, 저는 오늘 되게 중요한 지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상치 상회했고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점도 역시 지수 상승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2% 빠졌고 야간 선물은 0.6%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금융 투자는 연말까지 매수 우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만 인정이 되면 대형주들 흐름은 좀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올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러셀2000은 거의 제자리였고 한국 관련 지표는 야간 선물이 올라갔는데, 오늘 보시면 업종별로 볼 때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메가세븐에서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었는데 반대로 오늘은 좀 트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올라가지만 그 외 지수가 뭐 다우는 좀 부진했던 그런 이유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금이 다시 기술 쪽으로 넘어간 모습을 보였다. 이게 특징이었고, 시장의 어떤 큰 뉴스를 정리해 보면 우선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거고, 블랙 프라이데이 지출이 전년 대비 3.4%, 근데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매출은 좀 감소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4분기 GDP 나오고, 이 GDP 나오라는 건 현재 경제 지표를 토대로 볼 때 이번 분기 성장률은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 0.5%포인트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하고 반도체인데,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 AI,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3% 이상 올라갔고요. 슈퍼마이크로가 또 회계 관련된, 지금 뭐 상장 폐지 이야기 한때 나왔었잖아요. 회계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없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28%나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반도체 수위 조절 뭐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오늘 반도체 지수가 또 제법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증시 관련된 코멘트는 연준 인사들 발언을 좀 보면 대체로 금리를 12월에도 내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보면서 판단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12월까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신중하게 가는 그런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증시 관련해서는 대체로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 인플레이션 둔화된다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이 둔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들도 있고, 또 고용이 너무 강하면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되고 그러면 또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제 브릭스 국가 뭐 달러 대신 다른 화폐 만들지 마, 통화 만들지 마 이렇게 이제 압박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 한 거다.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트럼프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미국에서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어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면 대체로 보면 그 팩트 자체만 보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이건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분석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지표 중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어제 제가 오후 방송에서 그 내용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지표, 수출 지표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보통 그 금리 인하하고 나면 두 달 있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게 딱 그 타이밍이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나는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라갔죠. 다행스럽게 48.4가 나왔고 세부 항목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부분이 좀 마이너스 나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지표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게 신규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주문이 3.3%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 별다른 재료가 없을 때는 이것도 호재가 될 수는 있는데, 뭐 워낙 우리 증시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기술주 지수하고는 좀 방향성이 비슷하게 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뭐 초단기 영향을 주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큰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은 이번 분기에 성장률이 3.2%까지 나오겠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이 돼서 뭐 경제 좋다는데 지수가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부러운 대목이죠. 어쨌든 미국은 경제가 탄탄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에 투자자들이 초반에도 좀 매수하고 한 게 12월에는 또 전통적으로 미증시가 강해요. 예, 뭐 평균적으로 보면 1.3% 상승 확률 72%. 그러니까 상승 확률만 놓고 보면은 4월 다음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 웬만하면 큰 조정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초반에도 좀 지수 올라가는데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3.5%. 제가 이거 350달러 부근에서 계속 저항 맞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걸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357달러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이후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I를 비롯해서 어떤 주요 성장 동력이 있다. 오늘 되게 보수적으로 본 증권사도 있었어요. 투자 의견을. 근데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올라갔던 거는 인텔의 CEO가 교체된 거, 뭐 인텔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결론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 28%나 급등을 했고, 이런 점. 그 외에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우리 입장에서는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반도체 제재가 생각보다는 수위가 낮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지수가 제법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오늘 대형주들 쪽으로 좀 매수가 유난했어요. 보시면 메타도 오늘 3% 넘게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메가세븐 중심으로 강했던 거고, 그 외 종목군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미증시가 되게 좋았다라기보다는 일부 기술주들이 끌어올린 거였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뭐 그냥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인 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7,500억 팔고, 제가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월말 마지막 거래일에 대량 매도하고 월 첫 번째 거래일에는 그거보다는 대폭 축소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 순매도가 1,300억인데 삼성전자가 2,400억, 2,100억 매도였으니까 삼성전자 빼면 어제는 또 매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순매도 2위 종목이 159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들이 이게 좀 매도 규모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앞으로 매수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수준의 순매도를 보인다라면 대형주 쪽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드는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했잖아요. 근데 저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뭐 파생 시장도 되게, 우리나라는 저는 이 파생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 옵션 시장을 없애거나 최소 위클리 옵션이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건 뭐 옵션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뭣도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보면 개인들이 저렇게 이제 풋옵션 어제 제법 많이 매수했는데, 풋옵션이라는 건 지수가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금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역대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누적으로 매수를 계속해 나갈 때 시차를 두고 코스피가 반등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고, 만약에 오늘도 어제같이 저 정도가 쌓이고 내일로 또 쌓이고 이게 누적이 돼가면 조만간 코스피가 제법 큰 반등이 걸린다라는 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하락 배팅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만은 산업 생산, 소비, 투자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수출입 같은 경우도 수출과 수입 이런 게 전년 대비 증가되는 폭도 계속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해요. 이제 불안해하는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재료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 PBR 0.85배면 너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정서가 있어서 빠진다라는 게 연속되기보다는 방어도 나오고 또 반등 시도했다가는 또 이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서 좀 치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120월서 53,000원 전후에서의 지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진정,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옵션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 시장이 좀 바뀔 수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들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게 이제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쭉 보면 플러스 난 종목군들은 YG 엔터 같은 엔터, 그 다음에 게임주 일부, 이 정도가 이제 지수, 이게 다 관세하고 상관없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2차 전지하고 대형 제약주는 좀 밀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약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박스권이라면 지금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반등장으로 바뀌게 되면 낙폭과대주 쪽에서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형태로 박스권이냐 반등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 여기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전략적인 선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 제재가 나왔죠. HBM 관련해서는 수출 못하게 막았고,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다. 어제 저도 어떤 글들 좀 많이 봤는데, 뭐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제재에서 대상이 됐다. 그게 좀 아니다. 이런, 그게 아니라 원래 제재 수출 제한하는 거였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추가할 게 없었다.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미 알고 있었던 재료였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재료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면 시장이 올라가는, 테크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 쪽에서 어느 쪽에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대규모 매도했다가 어제 일단 매도세는 줄어들었잖아요. 삼성전자 빼고 나면 매도도 아니었고, 그래서 차라리 어제같이 이제 매도를 1,000억대 정도라도 해주면 금융투자 매수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는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특징이 대형주 지수는 양시장 다 플러스였는데 중소형 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1% 넘게 빠졌었어요. 이 중소형주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바꾸면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어서 여기서 또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의 구도, 그러니까 관세와 보조금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는 뭐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 주네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줄지도 몰라. 이런 논란이 생겨서 빠졌고, 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관세하고 상관이 없는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강세 보이는 구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한번 보내드렸던 건데, 그 ADR이 지금 70까지 빠져 있거든요. 코스닥이. 근데 ADR은 최근에 20일 동안 상승 종목 수를 다 합치고 거기에 이제 하락 종목 수를 나누면 되거든요. 120 넘어가면 과매수라고 그러고 75 밑이라고 하면 과매도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최근에는 70 밑에서 좀 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70 찍고 돌아설 때 V자로 올라가요, 대체로. 근데 지금 V자로 안 가고 이렇게 여기서 찌글찌글하게 80 이상 단위 되면서 찌글찌글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이게 재수 없으면 1월까지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전에 여름 때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이제 여기 70 밑에서 한번 V자로 확 튕겨 올라가면서 이번 주 내에 상승 종목수 1,000개 이상 되는 날이 이틀 이상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계속 박스권으로만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좀 전환하는 시도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오늘장, 내일장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눌러주셔야 이 방송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또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